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장동 김건희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로 체포동의안 막아야 한다는 숙제가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야당 정의당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모셨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얘기니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 청구 관련한 질문부터 드려야겠어요.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보고될 거라는데 정의당은 지금 입장을 정한 게 있습니까? 정의당은 지난 창당 이래 10년 동안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서 예.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헌법 개정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고 예. 아마 민주당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에 그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훈문정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예. 체포동의안 전체 이 구조에 대해서 이 특권을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답으로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체포동의안을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특권 내려놓기를 해야 된다고 또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져가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기준에서 정의당도 당론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군요. 아니요, 기존에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 기본 입장을 가지고 예. 표결 결과를 논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표님 말씀은 이거 체포동의안 가지고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또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까지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예. 더 큰 어떤 정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예. 계속 또 민주당은 방탄에 대한 예. 문제 제기를 받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검찰 소환 수사에 여러 차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임하셨던 것처럼 예.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가결시키면 내가 가서 당당하게 이게 국회가 유죄를 추정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장실질 심사 과정의 그 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계속 기억해 왔습니다. 예.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군요. 네네.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예.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예. 실질적인 혐의 사실을 입증해내는 예. 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원이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검찰에게도 저는 상당히 부담을 안은 영장 청구였다고 보는데요. 예. 그 과정을 임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예.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내 반란편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대표께서 직접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제 전망은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이 안이 부결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온전히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 부담을 떠안는 방식으로 그렇죠.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 1년 내내 그 정쟁의 도가니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기 어렵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공공요금 오르고 민생 문제를 다뤄야 될 국회가 예.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런 예.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예. 특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쌍특검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의당은 조금 다른 목소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것이 국회 임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그 곽상도 의원의 1심 판결 무죄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엄청나고 예. 그리고 이 50억 클럽에 관해서는 예. 제일 먼저 제기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50억 클럽 의혹을 밝혀야 된다. 특검까지 가야 된다. 예. 21년도에 이런 얘기를 이미 해왔었고 예.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도 이 예. 50억 클럽 수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제대로 된 수사를 착수하려면 예. 50억 클럽은 모든 당들이 공통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예. 이것부터 특검법을 처리를 해서 수사를 예. 진행을 해나가자. 예. 이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이게 한 3년 정도 계속 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질질 끌고 왔던 문제인데 예. 지난주에 권오수 재판 결과를 통해서 예. 이 김건희 여사가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것은 유죄로 확인이 됐고 예. 그 주가 조작 과정에 상당히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예. 예를 들어 그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단순 전주와는 달리 예. 거의 뭐 48차례 재판부 기록에 김건희 여사가 거명이 되고 예.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실제로 시세 조정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검찰이 이전처럼 도이치모터스 무죄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를 부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 지금은 이제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 점에서 정의당은 일단 검찰이 자기 명운을 걸고 예. 이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착수를 해라. 예. 그러지 않고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쥐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0억 클럽 아까 말씀을 하셔서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50억 클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의당이 특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 1번은 예.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받은 50억 퇴직금이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국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예. 뭐 인정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것은 검찰의 감싸기 수사 때문에 법원의 그런 부실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다시 예.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예. 권순일 대법관이나 예. 박영수 특검이나 김수남 전 총장 같은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총체적으로 망라돼 있는 예. 그런 비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정확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으면 예. 소위 사법부 안에서 이런 비리 그룹들이 계속 잔존하게 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근간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포함해서 뭐 부산저축은행부터 하자고 하니까 그런 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이런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특검 자체를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뭐 그런 특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될 거고 이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어떤 그 혐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궁금한데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 그러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 그다음에 또 정의당이 요구하는 특검 다르면은 그 정의당이 또 따로 특검안을 또 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이 언뜻 들리는 것 같아서요. 지금 50억 클럽에 대한 그 특검 발의는 정의당이 그저께 이미 했습니다. 법안을 이제 구성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입법 발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정의당 6명 이외에 4분의 의원님의 서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무소속 의원님들 안에서도 상당히 이 법안 발의에 대한 단속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대장동 특검의 가장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 대장동 특검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이것을 왜 법안에 함께 해주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다만 지금 그 몇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참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예. 민주당의 이용호 의원님이라든가 박용진 의원님이 법안에 발의 사인을 하셨고 예. 또 한두 분 정도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는 저희들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그 법안 발의하는 데는 의원 10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정의당이 6분이라서 예, 어렵다. 지금 두 분 더 됐고 예. 뭐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는 의원님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해 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예. 이 대장동 특검하고는 다른 영역이죠. 예, 그러니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예. 특검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다가 최근에서야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고 연루되어 있다라고 이름이 뭐 여러 차례 거명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예.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피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해라. 예. 그리고 그런데도 검찰 수사를 계속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그건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하는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라는 거고 조금 그 정의당 그러니까 쪽에서 바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예,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검찰이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예. 부담을 오히려 국회가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더 이상 뭐 검찰이 조사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데다가 예. 특검을 발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예. 소위 얘기해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안이 발의되면 최장 8달 그러니까 6달, 예. 6달을 기다려서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이 구성되고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으로서는 신속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예.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 권한을 쥐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시 정의당이 재개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수사에 임할 수 있고 예. 또 검찰을 세게 압박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대장동 특검 말씀하실 때 이 검찰의 감싸기 수사 때문에 좀 사실 여부를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뭐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잘 할까요? 그건 좀 기대를 하시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예. 곽상도 의원의 1심 판결 결과가 아하. 검찰의 감싸기 수사로 예. 재판부에 어떤 부실 판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예. 이제 수사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예. 그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있는 것이고 예. 누구나 봐도 뭐 50억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로 입증되는데 그것이 제3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예. 국민들의 이제 그 의혹이 있는 예.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김건희 특검은 검찰의 소환 조사조차가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민주당 의원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정의당이랑 얘기 잘 되고 있어서 뭐 좋은 결과 나올 거라 그런 말 하고 가셨는데 이른바 물밑 접촉 지금 민주당이랑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본회의에 패스트 트랙으로 회부한다라는 것은 이 법안을 함께 다룰 정당들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근데 24일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 발표를 듣게 됐고요. 이 사안을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없이 이렇게 일정을 박아놓고 정의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수석들 간에 이제 한 번의 어떤 만남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알겠습니다. 저 당 대표시니까요. 좀 정의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어제 정의당 인천에서 재창당 전국 대장정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 하시면 힘도 들고 또 돈도 많이 드는 행사일 것 같은데 이렇게 행사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의당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상당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내부에 정말 예. 강력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 예. 그 요구를 또 제가 수행해내야 될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쇄신의 방안을 예. 중앙당에서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 당을 떠받치고 있는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고쳐 세워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3월 말까지 17개 광역시도당을 직접 다 돌면서 예. 그런 노력들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천에서 예. 이제 대장정을 시작을 했고 예. 어제 그 인천의 미추홀구에 깡통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만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 당장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후에 추 입법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당장 지금 한두 달 안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대책 마련도 어떻게 할지 예.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피해 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잘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더 하게 됐고요. 예. 특히나 이제 요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지금 제일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한 취약계층들도 있지만 예. 중소상인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오후에는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예. 소위 얘기해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예. 지금 난방비, 전기요금,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예. 지금 국회가 3년 내내 정쟁국회로 20일대 날이 새고 있는데 예. 남은 1년만큼은 정말 민생국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정의당 예. 그런 다짐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대장정 이름이 재창당이고요. 또 정의당의 네. 위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생 문제를 좀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대표님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요? 당 내부 그러니까는 예. 정당으로서의 그 정의당은 지금 어떤 식으로 당을 운영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잘 돼야 그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상인들, 농민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다시 좀 멀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당의 위치에서 뭔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정의당의 입장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들을 표명해 나가면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으로 제대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 개인적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그 상인이나 농민이나 그동안 그 정의당을 지지했던 그 진보 세력들 가운데 왜 많은 분들이 좀 그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당이 지난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 내부의 부침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뭔가 정의당이 왜 저런 판단을 했고 왜 저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소통이 없거나 혹은 입장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럴 때는 또 왜 저렇게 판단하지 하는 그런 어떤 일관성을 좀 분명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오는 불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이 돼서 복합적인 위기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당원 말씀하셔서요. 또 가장 활발하게 정당 게시판 운영하는 곳이 또 정의당 게시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향상 당원들의 성향상 이번 특검이나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놓고는 뭐 다른 말들은 안 올라오나요? 정의당도 뭐 다수의 당원들이 다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입장의 차이가 뭐 조금씩 스펙트럼은 다르기는 하죠. 예. 근데 그런 입장의 어떤 다양함들을 하나로 통합시켜내고 예. 조정시켜내는 것이 당의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정의당이 이번 특검 문제라든가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의견들을 입장들을 당원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예. 또 당원들과 생각의 일치점을 보기 위해서 또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끝으로요, 이 대표님. 예정대로 전국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우리 유권자들 달라진 정의당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기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판단에 도움 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앤 피플 1부는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